가족의 형태, 피보다 진한 신가족의 등장입니다. 다양한 현대의 가족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하면서 가족의 패러다임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송에서는 잘 다루지 않았던 재혼 가족부터 한부모 가족까지 정말 다양한 형태들이 가족이 등장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봐요. 맞습니다. 저도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이른바 정상가족이라는 거, 남녀 부부가 있고 아이가 있는 걸 아주 표준이나 기준으로 삼는 거, 여기에서 최소한 요즘 TV 프로그램들이 탈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인기를 끌고 있는 임창정 씨, 서하얀 씨 부부 같은 경우에는 임창정 씨가 재혼을 하다 보니까 전처와의 낳은 아이들도 이제 새 엄마랑 그렇죠. 지내는데 예전에는 뭐 계모다, 새엄마다 이런 재혼 부정적인 가정이다. 인식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가정의 관찰 예능을 보면 너무 잘 지내고 아이들도 나는 엄마가 처음 왔을 때부터 진짜 내 엄마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또 다른 가족의 한 유형, 과거의 재혼 가정에 대한 어떤 오해, 부정적인 시선 이런 걸 거두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고 또 돌싱글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도 한번 이혼을 한 그런 남녀가 결합을 하면서 아이를 건사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많은 응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새로운 가족의 유형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변화인 것 같아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요, 남녀 간의 결합이 아닌 동성 커플 등 좀 다양한 형태의 가족도 가족의 모습으로 인정하라, 이런 개선한 판단이 나타나잖아요. 인권위에서는 기본적으로 남녀의 가족 형태 그리고 그 형태에 기반한 여러 법적 제도적인 부분들은 여기에서 벗어난 가족 형태에 대해서는 전혀 보호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 국회에서 여러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라. 이를테면 주거, 의료,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이른바 정상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 간의 차별이 없도록 한번 제도적인 손질을 하라라는 권고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엄마, 아빠, 아이가 있는 것을 맞습니다. 정상 가정으로 보고 있고 그 안에 내막이 어떻든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외향적인 이런 트라이앵글 구조를 좀 중시해 왔던 것 같은데 이제 혼자도 결혼도 아니고 오히려 또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관찰해보는 예능 프로그램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결혼 전에 동거를 하는 분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좀 쉬쉬하는 분위기가 분위기였죠.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실제 커플이 그러니까 유튜버를 같이 운영하면서 수익도 내는 그런 커플인데 본인들의 동거 과정을 그냥 가감 없이 또 보여주는 예능에 출연하고 있기도 해서 이른바 여러 가지 가족의 형태 또 꼭 결혼이라는 그 틀에 얽매이지 않은 유형의 동거 방식도 가능하구나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있고요. 드라마 중에 인기를 끌고 있는 이제 기상청 사람들 이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 사내 연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또 동거에 대한 에피소드들도 나오는데 한 거기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이 동거를 과거에 했던 사실을 엄청 쉬쉬하고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드라마 내용 중에 이 여자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결혼을 한 상황이면 내가 딸임에도 불구하고 상주는 본인 남편이 되는 거예요. 상주는 남자여야 된다라는 게 있으니까요. 예전에 호주제가 있을 때 결혼을 하게 되면 아버지 밑에 있는 그냥 그 한 일원에서 남편 밑에 있는 구성원으로 이게 너무 남녀 차별적이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개정이 된 적이 있는데 아직 상주 그리고 장례 문화에 있어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뭔가 큰 가족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는 뭔가 책임 있는 주체다라고 인식되는 게 좀 부당한 거 아니냐 이런 또 드라마의 한 에피소드들이 있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드라마뿐만 아니라 어떤 예능에서도 이제는 아주 고정적인 가족관념에서 탈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피를 나눈 가족,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로 써 피를 나눈 가족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던 문화의 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가족 구성원이 좀 다양해지면서 혼인이나 혈연 관계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좀 가족의 지위, 가족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 놓여 있는 건가요? 가족에 대한 민법 규정이 있습니다. 779조를 보면요.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 자매입니다. 동거를 하게 되면 직계 혈족의 배우자로 규정이 돼서 가족의 범위는 정말 피가 섞였든지 아니면 혼인으로 연결된 사람
으로 굉장히 제약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오는데 법률이 이런 부분을 좀 뒷받침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 여성부 장관을 지냈던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입법 발의를 했던 게 있습니다. 2014년도에 어떤 내용이었냐면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같이 살기로 한 가족 형태가 있으면 뭐 세금이나 여러 의료 혜택에 있어서 차등을 주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 법안은 국회 통과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좀 프랑스가 이런 면에서 좀 더 자유롭고 포용적인 나라로 알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꼭 결혼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과 가족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또 마련이 되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왜 처음 도입이 됐냐면 이게 성소수자 인권 때문에 논의가 됐던 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이른바 PACS라는 가족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풀어내면 시민연대 계약이라는 건데 꼭 결혼, 혼인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것이 동성이든 이성이든 계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정을 받자라고 해서 99년도에 프랑스에서 도입이 됐는데 이 부분이 원래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제도가 도입이 되고 정착을 하면서 거의 90% 이상이 이성 그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이런 이성 커플들도 꼭 결혼이 아니라 어떤 동거의 형태로 가져간다는 것. 프랑스가 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한데 PACS 제도가 아주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고 이 제도가 먼저 시행된 이후에 동성결혼이 좀 허용이 됐는데 동성결혼 허용이 된 이후에도 PACS 제도를 이용하는 그런 분들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결혼, PACS, 단순 동교 뭐 비교해 본다면 뭐 헤어질 때의 과정이나 이런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일단 단순 동거는 그러니까 PACS는 사람 간의 계약 형태로 가져가는 거라서 서로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정확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단순 동거는 그런 게 없고요. 그러니까 이 PACS로 완전히 확정이 된 커플 같은 경우에는요. 소득세, 사회보장급여, 휴가권 동일하게 결혼하신 분들과 동일한 효과, 어떤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건데 실제로 프랑스에서도 실제 결혼과 다른 것은 실제 결혼이 파탄에 이르러서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 문제가 남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PACS는 뭐 위자료를 상대방한테 청구하거나 할 수는 없고 이건 완전히 계약 일반 법리로 가서 손해배상, 내가 불법행위나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겠다. 이런 법리로 달리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PACS 같은 경우에는 입양이 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결혼한 커플과의 또 차이점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뭐 한국에도 이제 PACS 같은 개념이 들어올 수 있을지, 동거와 가족 형태가 최근에 많이 변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보는 관점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지 좀 궁금해요. 제가 언니 나랑 결혼할래요라는 책을 봤는데 이게 네. 여성 동성 커플에 대한 이야기인데 본인들 이야기다 보니까 상당히 모든 것이 세금 그리고 의료 혜택, 휴가 이런 게 다 이성 커플, 이성 부부 중심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본인들이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건데 여러 가족 형태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이게 굉장히 좀 나쁘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만 일단 우리 사회에 현존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없는 일이다, 잘못된 거다라고 지울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